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요, 네. 고객의 벽이라는 내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벽. 예. 네. 고객의 벽이란 어떤 걸까요? 좀 소개해 주신다면. 자, 이제 두 번째 고객의 벽은요,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고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능력과 고객 모집의 능력은 전혀 별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객에도 여러 분야의 또 여러 종류의 고객이 있지 않을까요? 예,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분류하는 고객에는 세 종류의 고객이 있습니다. 1차 고객, 2차 고객, 3차 고객이 있는데요. 1차 고객은 가족이나 직원을 뜻합니다. 2차 고객은 협력업체고요. 3차 고객이 내게서 물건을 사주는 진짜 고객이 되겠습니다. 네. 아, 고객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직원과 가족이 1차 고객인가요? 이 사람들이 내가 돈을 주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내가 주는 돈보다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고객이고요. 그래서 고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1차 고객인 직원은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자, 우선 가족을 제외하고서 우선적으로 제대로 된 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벌금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과 주유상도 잊지 말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요, 같이 일을 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답답해도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늘지가 않아서 돈을 주고도 답답하게 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꼭 하지 않더라도 매장이 움직여서 판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간을 가져서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고 가족 생활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답답해도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판매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 좀 중요하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자, 그리고 2차 고객은 협력업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자, 2차 고객은 협력업체가 되겠습니다. 협력업체가 2차 고객인 이유는 창업을 하게 되면 3차 고객의 변화에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를 시시때때로 변화를 주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혼자서 제품과 서비스를 변화시켜서 3차 고객을 만족시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서점만 하더라도 200개가 넘는 출판사와 문구업체가 연결되어서 수없이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고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변화해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2차 고객은 협력업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차 고객이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진정한 고객이 될 텐데, 이런 고객들은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될까요? 이 고객도 뭐 관리하면 되는 겁니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남았고요. 네. 서점이 42년째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3차 고객 관리 기술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광고하라. 두 번째, 단골을 만들어라. 세 번째, 내 손님이 아니면 포기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손님이 아니어도 내 손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포기? 이제 제가 나중에 그걸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첫 번째, 끊임없이 이제 광고하라고 했는데, 예. 그렇다면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말이죠. 네. 광고비가 아까워서 아니면 창피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창피당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저희 서점 같은 경우도 2000년 허벌판에 오픈해서 광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서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매체에 광고를 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워낙에 많은 매체에 광고를 하다 보니 지역에서 가장 큰 광고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의 책 소개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 광고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황금 시간대에 방송에 나가고 상품권을 경품으로 걸고 퀴즈를 해서 광고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기관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저희 서점 이름으로 기증을 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곳에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주에서 저희 서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광고가 그게 안 통해요. TV고 신문이고 안 통해서 다 인터넷 기반으로 바꿔서 하고 있고요. 광고 효과가 있는 시장을 끊임없이 변화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은 광고비도 예. 네, 적지 않았겠어요? 아, 예, 그거를 매출에서 몇 %를 잡아갖고, 그거를 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광고비 항목을 따로 놓고 네, 있어요. 예, 놓고 이제 전문적으로 광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골을 만들어라 예. 라고 했는데 어떻게 단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좋은 첫 번째 방법이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적립을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회원을 가입해서 적립을 유도하면 적립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많이 살수록 적립이 많이 되어서 그 적립금이 아까워서라도 단골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당장 할인을 해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단골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자,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쓰는 기념품을 일정한 시기에 나눠주는 겁니다. 할인을 하거나 기억에도 남지 않는 볼펜이나 메모지 같은 기념품은 표시도 안 날 뿐더러 효과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엔 달력, 1월에는 뭐 스터디 플래너 이렇게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날짜에 오랫동안 써야 하는 기념품을 나눠주다 보면 그 기간에 물건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고객들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매출이 많은 기간에 또 옵니다. 그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년 와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억에 남는 제품을 통해서 브랜드 효과가 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확보된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러한 행사나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시기에 맞춰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작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포인트가 얼마 이상 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포인트로 이러한 제품이 나왔으니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하다. 혹은 달력이나 플래너가 나왔다 등등 단골만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보내줌으로써 자신이 이 회사로부터 일반적인 고객과 달리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관리를 하는 거죠. 단골을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이 아니면 포기해라. 내 고객이 아니면 굉장히 포기하라. 예. 파격적인데 왜 예. 이렇게 해야 할까요? 자, 실제로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고객은 포기해야 되면 미래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결국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같은 메뉴에 집중을 해서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제품을 더 빠른 시간에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식당이 여러 가지 메뉴를 다채롭게 먹는 게 좋은 식당이었지만 현재는 소품목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점이 트렌드인 상황인 게요. 이미 대형마트나 대형 식당이 이러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는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형 상점이나 개인 상공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소품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형태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하라라는 뜻에서 내 고객이 아닌 포기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고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예. 자, 오늘 고객의 벽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객의 벽에서 고객이란 1차, 2차, 3차 고객, 즉 직원 협력업체 단골을 의미하며 이들이 필요한 이유는 직원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협력업체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위해서 단골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3차 고객의 경우 끊임없이 광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단골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 내 고객이 아니면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데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할 항목은 반드시 대부분의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따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자신들의 제품에만 목을 매는데 그래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리입니다. 직원을 관리하고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고객을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차 고객을 이제 가족하고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가족하고 직원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는 것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배워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무슨 내용 알아볼까요? 자, 제품과 서비스가 좋고요. 광고를 아무리 잘해도 경영을 잘못하면 망합니다. 다음 시간은 세 번째 경영의 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해